명예교수로 있는 이경란입니다. 2000 네, 명단협 발족이 된 것이 2018년도입니다. 우연히 그때 제가 한국영화학회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발족과 더불어 명단협의 역사를 함께 오늘날까지 해왔는데, 일단 먼저 우리들의 이러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국가교육위원회든 뭐든 어쨌든 교육부든 어쨌든 교육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이 진정성을 갖고 우리가 호소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우리는 그냥 허공에 올려 퍼지는 메아리, 그리고 흩어져 버리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것이 제가 4, 5년 동안 경험한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국회의원들 세 분이 참석하고 또 마지막에 발언을 하고 가신 분도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프레임에 갇혀서 교육의 문제를 보면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속한 어떤 그 정당에 따라서 그냥 어느 한 편만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하는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까? 영어만 사교육의 무슨 주본 대상인 것처럼 돼서 2018학년도부터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영어만 절대평가가 적용이 됐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이미 그 당시 도입할 당시 예견했듯이 공교육에서 영어가 경시되고, 그리고 또 과목 선택제가 도입되면서 서로 맞물려 갖고 영어 선택이 줄어들고, 그럼 수업 시수가 학교에서 줄어드니까 자연히 영어 교사 선발 인원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건 또 뭘 가져오느냐? 이미 부모의 경제력과 교육열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를 공부할 사람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미리 그 수능에 필요한 영어를 이미 중학교나 이럴 때 마친다는 거고, 일반 학생들은 공교육을 통해서 누려야 될 학습 시수가 학교에서 현장에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첨단 기법을 활용한 어떤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점점 줄어드는 학습 시수, 그러므로 인해서 더 벌어지는 학력 격차, 또 영어 격차, 그리고 이것이 평생 삶의 질에 가져오는 문제, 그래서 양극화의 문제가 고착화된다는 이런 악순환, 이것을 우리가 타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수능 체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어떤 그 교수 기법 이런 거를 얘기해도 대입 수능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교육 현장이 바뀌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능 체제는 그냥 점수,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진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한 답을 찾아내느냐, 그런 훈련을 그냥 받는 걸로 그게 영어가 다 된 걸로 알죠. 그리고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절대평가가 본질적인 어떤 그 의미를 살리는 절대평가냐면은 무늬만 절대평가고, 어떤 출제자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널뛰기를 하는 절대평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술 경쟁 또 각종 분야에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세계화 시대에서
영어를 매체로 해서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 그리고 어떤 그 디지털 문해력 이런 그리고 또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독해력 이러한 것이 키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결국은 낙후되는 것이고 아까 12년 동안 왜 영어를 배우고도 다시 또 진짜 필요한 영어를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대입 제도 개선의 문제 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 또 우리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미래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는 어떤 그 대입 제도와 개발과 학교 교육이 서로 연관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치 이러한 그 IT가 성행하고 AI 그리고 정보가 또 권력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5%의 지배층 그리고 95%는 주변인으로 그냥 머무는 이러한 구도가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선 점점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이 대입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결국은 같은 방식으로 간다. 우리가 꼭 상대 평가를 추구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평가 방식이든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과목 선택제에 의해서 학교 현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우리는 너무나 힘만 소모하는 그리고 허탈감에 빠지는 이러한 공허한 울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정말 안타깝다 못해 쓰라린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부 장관 여러 가지 이유로 공석이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결국은 현 정부가 정말 교육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이 있는가 또 걱정스럽고 또 교육부 장관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자기가 속한 어떤 정당을 떠나서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제대로 잡아서 보통 학생들도 공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문제를 더 그냥 허물어뜨렸죠. 이미 드러나 있듯이 학력 저하 심각하죠.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해결할 의지를 어떻게 모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제가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